네, 그러면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다음 단어는 여러분 수식이 좀 많아서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나 설명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배울 건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인데 위치 벡터의 특징은 시작점을 뭐로 일치시켜라? 네, 시작점을 원점으로 일치시켜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을 그래서 그때 뭐를 살 수 있냐? 도착 지점은 그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도착 지점을 그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벡터를 도착 지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벡터를 Q점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위치 벡터, P점의 위치 벡터, 얘가 Q점의 위치 벡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는 뭐냐면 변이 벡터라는 건 이 했던 위치와 두 번째 도착했던 위치 사이의 벡터를 뭐라고 하느냐? 변이 벡터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에 대한 벡터. 이런 델타 R 벡터라고 보통 쓰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두 번째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 벡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변이 벡터가 나와요. 그럼 평균 속도 벡터를 요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속도니까 당연히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변화 벡터를 이용하면 돼요. 변이 벡터를. 그 다음에 순간 속도 벡터는 평균 속도 벡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활용해서 극한을 활용해서 델타 t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미분계수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요, 당연히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v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등가속도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원에서 배웠던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등속도라는 건 뭐냐? 가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일정해? 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도라는 건 뭐냐?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속도가 A로 일정해요. 그래서 뭐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의 공식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등속도 같은 경우엔 속도가요. 처음 속도 그대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속도에다 뭐를 취하는데 시간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기억해도 된다. 등속도는 거속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써오던 거를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중속도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 빼면 0이겠죠? 별 차이 없는 거니까. 증가속도에서는 속도가요. 맨 처음 속도가 있으면 가속도에 의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이 속도를 뭐 하면 되냐?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두 식에서 t를 소거시키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빼버리면 2as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개 전부 다 기억해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보면 등속도는 VT 그래프가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한 이런 형태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일정하게 뭐하냐?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T 그래프는 뭐 그릴 필요도 없죠? 왜냐? 가속도가 몇이니까? 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중요한 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VT 그래프와 ST 그래프와 여러분이 세 개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특징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 등가속도 운동은 A가 일정해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속도는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뭐 V0부터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위치는요. 1차 함수가 아니라 얘를 적분한 형태이면 2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뭐 하느냐? 속도가 된다고요. 적분하면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적분하면 속도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에이트 그래프에서 적분, 넓이가 의미하는 게 보다 또는 적분이 의미하는 게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V트 그래프에서도 당연히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위치의 변화량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미분의 그래프적 특징 기울기죠. V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가속도, 이 점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가속도가 아니라 기울기. 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토로 넘어가자. 평면에서 운동을 보게 되는데 평면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물체를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 보여줬다시피 내려오나 이렇게 밀어주나 얘가 뭐하냐? 둘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두 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평면에서 가만히 놓은 거는요.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는 뭐가 일정하냐? 알짜임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빗면에서 알짜임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고 합시다. 빗면에서 알짜임은 뭐예요? mg sin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sin 세타 가속도예요. 네, 그 다음에 알짜임이 일정하다는 건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서 이동거리 증가량 일정해서 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빗면 옆으로 민밀체는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수평과 수직으로. 그래서 이제 물토는 여러분들 2차원 운동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평으로 밀었을 때는요. 알짜임이 없습니다. 일로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등속도 운동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고. 근데 수직 방향으로 뭐냐?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알짜임이 일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mc sin 세타로.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증가량이 일정해서 무슨 운동에?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얘를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겁니다. 수학적으로 볼 건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속하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가 얘를 비스듬하게 썼어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랬을 때 이 물체는요. 이런 형태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거를 분석해 볼 겁니다. 일단 V제로를 비스듬하게 썼으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나눠야 됩니다. 뭐와 수직과 수평으로. 가속도와 나란한 방향과 가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분해가 중요한 거야. 그거부터 배우고 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얘를 V0 X축의 방향, 얘를 V0 Y축의 방향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초기 속도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해한 거예요. 일단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하죠. Y축 방향은 무슨 운동해요?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VY는 Y축으로 속도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왜? 가속도가 없잖아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쏜 속도 그대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Y축의 위치 변화량도 초기 속도에다 뭐를 곱해준 거랑 같아? 시간 곱해준 거랑 같아. X축 방향으로는 처음에 V0 X로 가는데 이 가속도만큼 뭐해? 증가합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의 위치는 속도를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지금 가속도 방향과 수직인 방향 말 그대로 V0Y 얘기하는 V0Y 얘가 0일 때 물체는 무슨 운동하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만 움직여?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을 때는 뭐예요? 얘는 직선 운동합니다. 왜?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해서. 근데 얘가 0이 아닐 때는요. V0Y가 0이 아닐 때 무슨 얘기냐? 0이 아닐 때 무슨 운동하냐? 얘는 포물선 운동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XY 관계식.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이해해서 경로방정식을 풀어보면 돼요. 경로방정식은 간단하게 둘 사이에 XY 관계식을 만드는 거고요.
또는 t를 소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항. 그래서 오른쪽에서 여기서 t는 v0y분의 y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해? 요 x라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v0x 문자만 많아지는 것 뿐이라 그랬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곱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얘는 숫자, 얘는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주어진 숫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얘가 얘는 형태는 뭐야? x는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다음 시간에 배우죠. 그 전에 우리는 요 테마 2 중력장에서 직선 운동 여러분들 물리 원에서 하고 가는데 요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공식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바닥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물체를 그냥 가만히 놓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떨어지겠죠. 왜? 아래로 뭐를 받으니까? 중력학습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운동하느냐?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초기 속도부터 찾아요. 초기 속도는 몇이야? 0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몇이에요? 아래로 G로 작용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요. 속도는요. 초기 속도는 없었지만 가속도만큼 뭐 할 거예요? 시간에 따라 증가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는 걸 떨어지는 걸 우리가 Y라고 떨어지는 위치는요. 위치는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약 이 높이가 h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가정하면요. 뭐냐?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될 수 있고요.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t는 넘기고 넘겨서 2h를 g로 나눠준 거에 루트 씌우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t 구한 거예요. 이런 형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지 가래로 던진 물체 운동 볼게요. 네, 얘는 똑같이 우리가 높이 여기서 던지는데 얘를 맨 처음에 이렇게 V0로 쏘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속도는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작용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 뭐 똑같이 H라고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 속도부터 또 구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속도 얼마죠? V0.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예요? 똑같이 G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뭐 이제 V는 맨 처음에 V0에서 가속도만큼 계속 증가하겠죠. 얘는 초기 속도가 0이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치의 변화는 맨 처음 요거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속도가 V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맨 처음에 초기 속도 V0 제곱은요. 뭘 쓸 때 2 곱하기 가속도 얼마죠? G.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공식 이거 3개 여러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재 위로 던진 거 볼게요. 이제는 뭐냐면 이 물체를요 연재 위로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갔을 때 우리 속도를 V라고 칩시다. 그러면 네, 문제 풀어볼게요. 가속도는 아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V0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이제 조금 약간 다른데 잘 봐야 돼요. 얘는요, 두 번째에서는 초기 속도도 아래 방향, 가속도도 아래 방향. 근데 이번에는 초기 속도는 어디 방향이지? 위 방향. 가속도는 어디예요?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G가 아니라 방향 반대 마이너스 G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속도식도요. V0에서 당연히 GT만큼 뭐 해야 될까?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T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치도요.
요거 적분하니까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력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근데 G가 아니라 당연히 가속도 마이너스 G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높이 올라간 높이 H 그러면 H라고 두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GH다라는 거.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문제 푸실 때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공식이 많아서 너무 당황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는 거속시, 등가속도는 미분적분. 그러면 이거 볼게요. 처음 속도 XY 성분이 3, 4인 물체가 이쪽으로 3m/s 초기 속도가 이쪽으로 4m/s래요. 이 물체가 X축 방향으로 2m로 가속도로 운동한대요. 가속도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 풀면 돼요.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에? 등가속도 운동에.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4예요. 그 다음에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고. Y축으로의 위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에는 3인데 가속도 2씩 계속 시간에 따라 증가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위치 X는요? 요거 적분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XY 관계식을 만들어요. 이 예제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공식 쫄지 말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XY 관계식은 뭐를 기억해라? T를 소거하면 된다라는 거. 아하, 모항에서 2항과 2항에서 T를 소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T는 4분의 Y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X는 3의 4분의 Y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냥. 네,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려가서 문제 4개 풀어봅시다. 1번 볼게요. A 지점에 있던 자동차가요. 2초 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대? 2초 걸렸대요.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동차 운동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 자동차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속도라는 건 뭐다?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 시간에 따른 거리, 위치의 변화가 같아야 되는데 A가 맨 처음에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일로 가요. 근데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요. 속도도 뭐다? 벡터다.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벡터가 같은 벡터야? 다른 벡터야? 다른 벡터야. 그러니까 일정하다고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70m다라고 했는데 이동거리는요. 뭐냐?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방향 생각 안 하고 실제 간 거리 10m, 20m, 30m, 40m, 50m, 60m, 70m. 그래서 이동거리는 70m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평균 속도의 크기는 25m다라고 물어봤습니다. 평균 속도는 뭐죠? V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변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70m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변이 벡터가 뭐야? 이게 변이 벡터입니다. 그럼 변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필요가 있겠지? 네, 시간은 일단 2초라고 나와 있고요. 변이 벡터 크기 계산하려고 봤더니 얘를 봤더니 뭐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는 40, 여기는 30. 그럼 당연히 변이 벡터의 길이는 50입니다. 그래서 얘는 25가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네, 이번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두 번째 거 보면 네, 이렇게 AB를 지난 곡선 따라 운동하는데 A와 B에서 위치 벡터는 R1 벡터, R2 벡터랍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운동할 때 또 걸린 시간은 2초래요. 앞에 문제 풀었던 거 생각하면서 봅시다. 네, 기억. R1 벡터의 크기와 R2 벡터의 크기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계산해봐야지. R1 벡터의 크기는요. 6일이죠. 얘는 X축으로 2, Y축으로 6.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루트 4 더하기 36. 그래서 루트 40이네요. 그러면 2루트 10이네요. R2 벡터의 크기는요.
R2 벡터의 크기는 요거니까 여기 길이 5, 높이 2.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4 더하기 25. 그래서 루트 29네요. 그러니까 R1이랑 R2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R1이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얘가 얘기하는 거 뭐야? 변이 벡터입니다. 변이 벡터. 변이 벡터의 크기는 5m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계산해봐야죠. 뭐가 변이 벡터야? 변이 벡터는 얘가 변이 벡터입니다. 얘 크기 계산하려면 얘도 들어간 직각삼각형 찾으면 돼요. 봤더니 6에서 2까지의 4. 얘는 2에서 5까지 얘 3. 그러니까 여기 길이 몇이에요? 5죠. 그래서 변이 벡터의 크기는 5m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의 크기는 2m/s다 라고 보았어. 평균 속도는 뭐다? V 평균은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 변이 벡터의 크기. 평균 속도 벡터의 크기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초분의 V 교환 5m. 그러니까 얘는 2.5m/s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그림 가나는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X선과 Y선과 T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중요한 거 위치 성분이라는 거 놓치지 말고 물체는 0초일 때 X의 평면의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얘가 XY 평면과 XY 평면에서 어떻게 지나가는데 물어보는 거야. 근데 0초일 때 어디를 지나가? 여기 지나간대 이 말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기억력 디귿 따라가 봅시다. 네, 0터부터 3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의 그래프부터 해석해 볼게요. 가는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 그럼 x는 뭐라고 둘 수 있을까? 2t라고 둘 수 있습니다. 왜?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 이런 때 1차 함수. 그러니까 v는요. x축 v는 이거 미분하면 2예요. 그래서 뭐냐?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해? 등속 운동해. 가속도가 0이야. 근데 y축으로는 볼게요.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이런 형태 2차 함수 형태로 증가하죠. 그래서 얘는 y는 어떤 형태냐? t 제곱의 형태를 띱니다.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그러면 당연히 y축으로의 속도는 몇이에요? 2t고요. 이거 미분하니까. y축으로의 가속도는 몇이에요? 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속도는 0이고 이쪽으로의 가속도가 2다. 아하, 우리 지금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그렸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가속이 2m/s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순간속도 방향은 x축 방향 45도의 각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초를 찾아야 됩니다. 1초? 1초일 때 x는 2에 있고요. 1초일 때 y는 1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1. 일단은 여기 지점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순간 속도니까 속도 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1초일 때 t가 1초일 때 속도는요. vx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2로 일정해요. 근데 vy는요. 지금 1 집어넣으면 2죠. 요거 지금 가운데 있는 이거를 보고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t가 1초일 때 속도는 x초로 2, y초로 2.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는 여기 있는데 위치는 여기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 속도는 x축으로 2, vy는 2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v는요. 얘 대각선. 이게 실제 1초일 때의 v예요. 그러니까 얘는 2. 그러면 당연히 얘의 길이랑 얘 길이 같잖아. 몇 도요? 45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4 루트 5 m/s다 물어봤어요. 평균 속도 크기를 구하라는 건 이거죠. V 평균은 당연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델타 t 시간분의 델타
R 벡터, 변이 벡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찾아야 됩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 1초일 때는요. 어디 있었냐? 1초일 때는 2,1에 있었습니다. 2,1에. 이게 지금 1초일 때예요. 그러면 2초일 때는 선생님이 좀 색깔 바꿔서 분홍색으로 해보자. 3초일 때, 1초에서 3초까지죠? 3초일 때는 x는 6, 3초일 때 y는 9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9에 x는 6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변이 벡터입니다. 일단 1초에서 3초까지니까 시간은 몇 초 지나? 2초 지나죠. 그러면 이 변이 벡터 크기는 얼마냐? 계산해봐야지. 지금 얘가 2,1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 길이는 몇이야? 2에서 6까지 4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에서 9까지니까 몇이에요? 8이죠. 그럼 얘는 8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델타 R 벡터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루트 64 더하기 44 16가 루트 80입니다. 그럼 얘는 4 루트 5예요. 그래서 얘가 4 루트 5입니다. 그럼 평균 속도 벡터의 크기는 나눠서 2 루트 5가 되고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니은이 맞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서 마지막 거 풀어봅시다. 그림은 연집방으로 직선운동을 멈춰 A가 속력 V로 지나는 순간 P를 지나는 순간 B를 Q에서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낸 겁니다. 네, 목말라서 물 좀 먹고 왔습니다. 그림은 연집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4번 풀어볼게요. A가 V로 P를 지나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 A가 P를요. 이 P점을 V로 일단 지나가는 순간에 B를 Q점에서 놓았답니다. Q점에서 놓았는데 이 각각 높이는 총 3h고 B 입장에서 2h라는 거죠. 이랬을 때 특징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낙하하기 시작할 때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도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봅시다.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둘 다 뭐를 받아? 중력을 받고 다 가속도는 뭐를 일정해? G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V분의 2h다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A와 B가 도달하는 시간을 둘 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둘 다 TA만큼 지났을 때 도달했다고 칠게요. 그럼 B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자유낙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 게 2H만큼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 A의 속도는요. 맨 처음에 V에서 GT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A가 늘어나는 위치는요. 제가 그러면 뭐 SA라고 둘까요? 얘는 요거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총 다 낙하했을 때니까 우리 언제를 보자라는 거야? 3H를 일대를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증가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2분의 1 GT제곱 2H야.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H는 VT 더하기 2H입니다. 그래서 T는요. 요거 넘어가면 H고 V분의 H예요. 그래서 V분의 2H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B만큼 크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풀면 되죠. A는요. A의 속도는 V 더하기 GT고요. B의 속력은 자유낙하니까 그냥 GT입니다. 똑같은 가속도로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어? 실제로 V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있든 A와 B의 속도 차이는 V만큼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그래도 둘의 속도 차이는 얼마냐? V만큼 나요. 그게 상대 속도 개념이죠. 물리원에서 되게 중요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